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무역보복 차원에서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대량으로 내다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최근 들어서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1월에 기준을 했을 때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95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39조 원 정도 되는데요. 2019년 10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1월에만 229억 달러, 한 26조 원어치를 매입을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중국의 국채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인데요. 이 추세라 그러면 2019년 5월 이후에 일본에 내준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자리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 2,76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비관세 보복 카드 중에 하나로 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무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최고치로 치닫던 2019년 3월에도 20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4조 3,170억 원어치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2016년 10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의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매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미국 국채 다이어트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9월 접어들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1조 617억 달러, 한 1,184억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비중을 8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891조 정도로 확 줄이겠다, 이렇게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했었습니다. 쉬진양 상하이 재경대 교수가 글로벌 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국채 매각 의도는 간단하죠. 한마디로 미국을 역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를 투매하다시피 내다 팔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중국식 협박 전략의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미국 국채 대량 매각에 대해서 미국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유가 만만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 이거였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 당시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2020년 초부터 거론되던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설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배경에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외환 보유고에서 크라운 주얼,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마치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여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들 위원장은 중국의 해법은 미국 국채를 파는 것이 아니다, 이건 중국 정부를 파산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법은 일정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 이 발언에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설을 대하는 미국 입장이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지낸 이 칼 스미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미스는 미국 국채 매각은 중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그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미국 국채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대규모 매각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만약에 대규모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은행들이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준비금 중에서 일부를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는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일부 지급준비금을 이용해 가지고 국채를 더 사들이게 되고, 그런 지출은 광범위한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현금을 쏟아붓게 돼 가지고 성장을 자극하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화로 받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위안화 같은 다른 통화로 교환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외환 시장이 달러가 이제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달러 가치가 약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외국산 수입품 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되고, 반면에 미국산 수출품의 가격은 낮아지면서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약달러는 미국 정부가 지극히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런 약달러는 당장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무역 적자가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투매하는 행동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부흥을 돕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 중국의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들어서면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이게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3월 30일 현재 장중 1.77%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다시 매입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금융투자 정보 사이트인 인베스토피디아가 이유를 4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당히 좀 재밌는 건데, 첫 번째는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아직도 최대의 수출 시장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해 주지 아니하면 중국은 당장 엄청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경기 부양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 제품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중국 경제도 역시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게 중국으로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관영 환추시보, 황구시보는 지난 3월 14일에 미국의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기대감으로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매력이 늘어난 미국인들이 중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토피디아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제품을 계속 구매하도록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배경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덮으려고 하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매달 한 250억에서 3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 때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캐서론 타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반중국의 선봉이 선 사람인데요. 캐서론 타이 미 무역대표 USTR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를 했던 대중 고율 관세를 철회할 뜻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상당한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옵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정치적인 배려 말고도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뭐냐? 그래도 미국 국채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 바로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로존 채권은 지난 18년간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가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 투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 국채를 중국이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외환 보유국은 3조 2107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 국채 비중이 34.1%나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미국 국채의 이 투매가 중국에게 결국은 상당한 피해를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대량 투매를 통해서 미국 압박이라는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중국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이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결코 현실화되지는 못할 겁니다. 조금 시도해봤다 이미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베스터피디아는 중국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미국 채권을 팔아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최악에는 달러만 더 찍어내가지고 대금을 상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손에 쥘 자산 가치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투매의 이 무기화 가능성보다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의 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미국 국채 매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없는 중국 경제의 화랑 역시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구조가 이미 미중 관계의 본질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무역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순응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이런 기본 개념을 무시를 하고 미국 타도를 외친다 한들 결국 자해행위라는 결말을 불러올 뿐이다. 이런 것들을 중국도 뒤늦게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도피처로 내세운 시진핑 주석의 쌍순환 경제도 어차피 미국과의 유대관계,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거요, 동맥경화, 그러니까 순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계 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 무역 시대에 중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미국을 견제하는 것과 아울러서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다이어트한 중국이 뒤늦게서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해봐야 자기들만 손해라는 각성입니다. 또 그렇게 달러 다이어트를 해봤자 정작 미국에는 별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중국이 깊숙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그나마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도 유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무역 질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순응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섣부른 중국몽이라는 시진핑 비전은 결국 14억 중국인들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개꿈이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